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 96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무를 먼저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백데이터 준비하셔야죠. 카페나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생기죠. 그 압축 파일에서 하지 마시고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폴더가 나오고 폴더로 들어가면 이렇게 일단 요거부터 열을까요? 96회 설치 이렇게 이것도 일단 열어놓읍시다. 일단 열어놓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 2교시라고 돼 있죠. 2교시 더블 클릭 들어가면 여기 텍스 실행 파일이 나오죠. 텍스 실행 파일 더블 클릭 예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시험 보러 가면 수험 번호는 물론 자기 거 입력 하기차 우리 회계 2급이 아니라 세무 2급이지 할 줄 알죠. 그럼 아까 열었던 수험번호 어디 갔니? 이게 아니고 수험번호 여기 있다. 세무 2급 요거 1211112 아이 참말로 수험번호가 왜 이런지. 자 그럼 1211112 아이고 이름 자기 이름 치세요. 김대차예요. 저는 설치 누릅니다. 이거 할 줄 모르면 회계 2급부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A형, B형 선택하시는 거고 그리고 감독관 번호를 여기 6089에 시험장에서는 시험시간 땡 되면 알려주는 거죠. 6089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K랩 아니면 이렇게 매번 입력하기 귀찮으면 그냥 K랩 열고 회사 코드만 여기 0962 이걸 누르면 되죠. 저 카페 그 백데이터에 내려받아 가지고 여기 백데이터에서 그냥 그대로 K랩 열어서 해도 됩니다. 자, 제조 및 도소매 및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자, 세무 2급에서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꼭 필요할 때도 옵니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하시오. 1번 일반 전표 갑니다.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는 아시죠?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5개, 15점, 30점, 부가세 10점, 그리고 또 결산 5개, 15점, 그리고 원천징수 15점. 끝. 뭔지 모르면 기출문제 적어도 3회차 이상 풀어보셔야 알아요. 1번 갑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액인데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 순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른다? 선급 법인세. 근데 이제 우리 전산세무에서는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선납세금 왜 이래 이거? 선납세금으로 처리해라.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자, 문제 읽는 순간 곧바로 입력해야죠. 이걸 분계를 차변에 선납세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런 거 쓰는 사람은 거시기 한 거예요. 거시기가 뭐시기인가 몰라도 날짜 8월 31일 갑시다. 그래서 0831 간 다음에 진짜 이 정도는 이제 문제 쓰고 있으면 안 돼. 세무 2급 하는 사람이 이거 쓰고 있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넘어갔어? 자, 이래가지고 8월 31일 자 일단 돈 나간 거 대변 어느 변부터 쓰든 상관없잖아요. 대변에 보통예금 해놓고 500만 원. 이 보통예금 103 모르는 사람도 회계 2급부터 하고 오세요. 그리고 차변에 선납세금 끝. 간단한 거죠. 이건 실질이 거의 회계 2급 문제랑 똑같아. 단 회계 2급에서는 법인세가 안 나올 뿐이죠. 너무 쉬워요. 두 번째 미국의 바이든 어서 들어봤는데 바이든 은행으로부터 2월 달에 차입했던 단기 차입금 2만 달러를 보통예금에서 환전해서 상환. 갚았네. 빚진 걸 갚았어요. 그럼 차입금 부채 대변에 있었었는데 갚았으니까 차변에 와야지. 그리고 대금은 상환 당시 환율은 1,100원이었다. 그리고 차입 당시 환율은 1,200원이었다. 수수료 다른 건 없었다. 이 순간 바로 그냥 문제 열고 날짜 9월 3일로 바꾸고 자 문제는 차입금을 갚았네. 부채 감소 차변.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단기 차입금. 단 거래처가 바이든. 그리고 금액이 빌릴 당시에 차입 당시에 환율이 1,200원. 2만 달러에 1,200원이면 2,400이겠죠? 2,400. 그리고 돈 나갔어. 대변. 보통예금에서 나갔는데 방향키 움직입니다. 화살표. 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럼 회계 이것부터 실무 다 듣고 오세요. 자, 1,100원씩. 2만 달러에 1,100원씩이니까 2,200. 그러면 차변 대변. 차변이 커. 차변이 2,400, 대변이 2,200. 차변이 커요. 그럼 나머지를 왜? 환차익. 왜 환차익이죠. 대변에 써야 되니까 이익이 와야지. 그래서 여기서 메모하려면 요거 하나 메모하면 이거 맞았으면 다 맞았겠지.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런 거 안 써도 외환 차익이 200만 원 생겼다. 요것만 딱 맞았으면 뭐 채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9월분 직원 급여가 다음과 같을 때 회계 처리하시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보통예금으로 지급됐답니다. 개정 과목은 뭐요? 급여와 임금을 사용하여 분계한다고 다 써 있어. 여기 영업부하고 이제 생산부가 있잖아요. 그럼 안 써 있어도 급여와 임금이 나와야 되는데 써 있어요. 이래도 틀리면 진짜 반성해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랍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급여와 임금을 같이 그리고 여기서 기본급 수당이 있고 쭉 공제 내용인데 공제 합계가 있죠. 공제 합계와 실제 지급액이 나옵니다. 공제 합계와 실제 지급액이 나옵니다. 자, 급여 합계는 어디 갔니? 급여 합계가 이거예요. 기본급 수당 합계 이거요. 어쨌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영업부는 250이네. 지급 내용 합계 여기까지 와야지. 공제가 이거니까 여기까지. 영업부는 250에 생산부는 230. 어쨌든 250에 230. 요거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갑시다. 날짜가 9월 30일. 날짜를 30날로 바꾸고 차변에 생산부 직원은 영업부가 먼저 나오네. 뭐 위아래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주의할 점은 차변 대변 입력하면은 전표가 두 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묶어야 돼요. 그럼 차변에 먼저 800번대 1번 급여부터 그러니까 영업부 직원 총 250만 원. 또 차변에 임금은 500번대죠. 당연히 500번대고 금액은 2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세금 떼는 거 254. 이 단축 코드 이것도 모르시면 진짜 회계 이것부터 얼마 445890 445890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아까 보통예금에서 줬다고 나왔죠? 103. 그리고 K랩은 좋은 점이 이렇게 대차 차익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면 끝납니다. 뭔 소리인가 모르면 곤란합니다. 다음 문제. 그리고 여기는 메모할 것도 없어 솔직히. 이거 메모할 게 어디 있어요? 문제 보면서 영업부와 그 다음에 생산부 그래서 그리고 공제 금액은 예수금 이거 따로따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액면 3천만 원짜리 사채구나. 사채네요. 사채를 발행했대. 우리 사채만 나오면 사시나물 떨듯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액면 3천인데 3,200에 발행했으면 할증 발행한 거죠. 할증 액면 초과 할증 왜 이래 이거. 할증 발행했고요.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체크하는 순간 끝. 그걸로 바로 입력하면 되죠. 날짜 11월 2일 날 1102 사채 발행하면 사채라는 부채가 발생하죠. 대변에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인 3천.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왔어. 보통예금 103 금액은 32.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인데 사채를 입력하고 엔터 쳤더니 사채가 찍히죠. 두 글자 계정. 이럴 때는 주의해야 돼. 그래 한 글자를 더 치든가 아니면 할증을 치든가. 그래서 사채 할증을 입력해야 됩니다. 끝. 됐죠. 이 정도는 뭐 할증 차금을 메모하든가 아니면 이 정도 메모할 것도 없지요. 다음 영업부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카드로 법인 카드로 카페 마음에서 알을 주문하고 카드 전표를 제출했다. 그럼 카드 결제했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이 마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마셨으면 복리후생비.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개정 기준에는 이 4,800 이하죠.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라. 뭐 다 써 있어. 800번대. 그리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거는 여기 더군다나 부가세도 없지 않니요? 간이과세자인게 그럼 부가세 고민할 필요도 없어. 만약에 지금은 이제 4,800 초과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카과가 되겠죠. 그때는 부가세가 있겠지. 지금 이 문제는 딱 여기 전표를 째려봐도 부가세는 없어요. 고민할 여지가 없고 그냥 이거는 카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비교통비로 입력하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여비교통비랬지? 갑니다. 12월 8일이죠. 12월 8일 날 1208 차변에 여비 800번대 여비 영업부니까 생산직이었으면 500번대 금액이 9,000원. 9,000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의 카드가 나라카드입니다. 끝. 부가세 없어요. 없어.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우리 시험은 또 워낙 간대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주죠. 왜? 차변의 비용이니까.
차변의 비용이니까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도 맞다고 해줍니다. 맞다고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미지급금이 맞아요. 카드 결제할 때.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 관련된 거.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의 포인트는 과세 유형. 과세 유형 정하는 기준은 증빙. 이 대답이 안 나오면 갔다 오세요, 빨리. 자, 이래가지고 당사는 전자랜드로부터 업무용 컴퓨터니까 비품이겠지요. 110만 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돼 있대. 부가세 포함돼 있쇼. 그리고 현금 구입했대요. 그리고 증빙이 현금용 수중. 증빙이 현금용 수중이니까 볼 것도 없이 현구어. 그리고 자산 처리하라는 건 컴퓨터니까 비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계 배울 때는 이거 100에 10만 원, 110만 원이네. 회계 배울 때는 컴퓨터, 책상, 의자 이런 건 다 비품 처리하죠. 진짜 실무라면 보통 100만 원 단위, 1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 100만 원 초과되는 거 말고 이건 부가세 포함하니까 110이고 결국 100만 원짜리잖아요.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까지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이 없으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 항의하거든. 야, 이거 소모품비, 나는 우리 회사는 소모품비 처리하는데 막 이러면서 항의하니까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거지. 자산 처리해라. 비품. 우리는 비품이에요. 공부할 때는 비품이야. 실무에서는 소모품 해도 뭐 큰 누가 때리진 않아요. 근데 공부할 때는 비품이 맞아요. 어쨌든 증빙이 현금용 수준이니까 현구합니다. 매입 쪽에 현구합니다. 매입 쪽에 현구하고 비품 처리한다는 점 그걸로 끝. 메모할 건 없어요. 100에 10만 원이니까 그냥 날짜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가지고 5월 11일 0511 간 다음에 날짜가 여기 5월 11일에 증빙이 증빙이 현금용 수중 매입 쪽에 현금용 수중 나오니까 현과 매입 쪽에 현금용 수중 나오니까 현과 61번 그리고 61번 그래놓고 분명히 뭐 컴퓨터였잖아요. 컴퓨터 그리고 공급가액은 110만 원이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100만 원 적어요? 110만 원 적어요? 대답이 안 나와. 그럼 빨리 갔다 오세요. 어디로? 회계 1급으로. 이건 회계 1급으로 가야 돼. 건별 가과현과 건별 가과현과는 공급 대가 즉 110만 원 그냥 적으면 갈라지죠. 거래처가 전자랜드 왜 이렇게 많아? 전자랜드 참말로 전자랜드 그 랜드를 적을 걸. 그다음에 전액 현금 결제했잖아요.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 쓰면 되겠죠. 1번.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꿔주면 끝 되겠습니다. 됐죠? 비품. 두 번째 영업부서에서 출장용 차량인데 1000cc 미만의 경차야. 이게 확실치 않으면 회계 1급으로 경차가 연료 부족해서 가득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고 법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1000cc야. 1000cc 경차입니다. 1000cc면은 공제 가능하지요. 결론은 증빙이 카드야. 그리고 공제 가능해. 그럼 뭐예요? 뭐긴 뭐요? 카드지. 카과. 만약에 이게 2000cc다. 1800cc다. 1998cc다. 딴 건 똑같고. 그럼 뭐예요? 그때는 불공이죠. 아니죠. 자, 이게 뭔 소린가 모르면 다시 이 문제 똑같은데 문제는 똑같은데 만약에 문제는 똑같은데 차량이 1000cc가 아니야. 만약에 1000cc 초과되는 왜 이래? 왜 안 바뀌어? 이런 1000cc 초과되는 문제야. 1000cc 초과하고 나머지는 똑같아. 그럼 이럴 때는 뭐예요? 불공이라고요? 불공 54 불공 54 불공 아니란 게요. 왜 아니죠? 증빙이 카드니까. 카드 플러스 불공제 사유 이럴 때는 그냥 일반 왜 이래 자꾸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역시 회계 1급부터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1000cc니까 카드 플러스 1000cc 공제 가능한 카과예요. 그냥 증빙이 카드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카드고 이게 1800cc야. 불공제 사유야. 그럼 불공? 아니에요. 왜?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쓰는 말이죠. 세금 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입니다. 문의인가 못 알아들으면 얼른 회계 1급부터 하고 오세요. 세무 2급 할 때가 아니에요. 다시 갑니다. 자, 문제로 가서 그럼 카과였다. 그럼 갑시다. 날짜 7월 16일.
날짜 0716 간 다음에 증빙이 카드고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카과. 매입 쪽에 카과가 몇 번이냐 했더니 57번. 분명은 휘발유 해놓고 또 카과네? 그러면 건별 카과효과 또 나와야 돼. 건별 카과효과는 공급대가. 그러니까 3만 원에 3만 원에 3천 원인데 3만 원 적는 게 아니라 33을 적어야죠. 갈라지게.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가득 주유소였고, 그리고 카드사 나왔네. 카드사 F2번 눌러서 국민카드, 그리고 카드는 카드 4번. 이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저기 얼른 복습하고 오세요. 그 다음 대변에 미지급금에 국민카드 자동으로 바뀌어 있고, 기본 세팅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 그리고 영업부서 거니까 800번대로 바꿔주면 되죠.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됐죠? 차량 유지비 800번대. 그리고 미지급금이 원래 맞아요. 근데 이것도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준디야. 얼마나 좋아요? 왜? 차변의 비용이니까. 미지급금이 보통은 맞는 거예요. 카드 결제할 때 카드사한테 줄 돈이잖아요. 카드사한테 줄 돈은 미지급금이지 미지급 비용이 아닌데, 우리 시험은 차변이 비용이면 웬만하면 맞다고 해줍니다. 웬만하면. 네, 미지급금 쓰세요. 그 다음은 거래처 5대양 옛날에 어디서 많이 나왔는데 제품 매출했대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과세. 특별한 거 쓰면 당연히 과세죠. 특별한 게 있을 것도 없는데. 이에 대한 회계 처리해라. 세금 계산서는 적법히 발급했다. 전 세금 계산 어쨌든 과세겠지 뭐. 그리고 품목에 보니까 전자제품 2,000개에 3,400원이고 현금에도 있고 외상에도 있어. 그러고 보니까 위에 문제에서는 대금 결제가 어떻게든 안 나왔네. 그럼 여기 보니까 현금하고 외상에 써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일부는 현금이고 일부는 외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어쨌든 증빙이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매출 과세 11번. 그리고 바로 입력하면 되죠. 전자제품이랬지. 날짜는 8월 11일. 매출 과세 11번. 품명은 전자제품에, 그리고 품명이 수량이 2,000개. 시험에서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는 게 좋아요. 단가는 3,400원. 그리고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5대야. 여기 5대양. 그리고 전자이어 분계는 2개 이상 나오니까 혼합 3번. 그리고 기본 세팅 제품 매출에 부가세는 냅두고 줄 바꿔서 먼저 현금에다가 얼마요? 아까 세금 계산서 밑에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매 출금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머지 자동으로 뜨니까 냅두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건 뭐냐? 사업자가 아닌 한지평. 어디서 들어봤는데 또 한지평 씨에게 제품을 팔았대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한테. 그리고 대금은 88만 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돈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시오. 보통예금. 그럼 체크하면 일단 끝난 거죠. 그리고 증빙, 중요한 거 포인트는 증빙이야. 증빙 없대요. 세금 계산서랑 현금 영수증, 카드 발급 안 했대. 무증빙.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건별 떠올라야죠. 안 떠오르는데 그럼 황충원 불러와요. 황충원. 어쨌든 건별입니다. 무증빙은 건별. 그죠? 건별에서 주의할 점은 입력할 때 건별 카과형과 이미 앞에서 했는데 건별 과거형과는 공급대가로 적으래. 그죠? 공급대가. 그러면 바로 갑시다. 8월 16일 날 무증빙이에요. 날짜 16일. 무증빙이니까 여기 14번 건별 주시고. 품목은 제품이었지요. 그래놓고 공급가에 적을 때 건별 과거형과는 공급대가. 뭔 소린가 귀에 안 들어와. 그럼 좋은 말로 할 때 회계 1급 갔다 오세요. 파이팅. 금액이 얼마요? 88만 원. 거래처가 한지평.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 통장 들어왔죠. 현금이나 외상 아니잖아요. 혼합 3번. 그래놓고 제품 매출에 부가세는 냅두고요. 줄 바꿔서 차변에 보통예금. 끝. 됐죠? 다음 문제가 9월 5일 날 태풍으로 인해서 손상된 공장 건물을 수선했어요. 그리고 따고처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빙이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공장 건물에 대한 거죠. 건물에 대한 거니까 불공 아니고 그냥 과세입니다. 그게 매입과세. 만약에 이게 토지 관련된 지출이다.
그럼 불공이죠. 불공지사유. 그리고 그중에 1,000만 원 다고쳐에 대한 외상 매출금과 상계 서로 까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기로 외상이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회계이급이 아니라 세무이급하고 있는데 딱 봐도 외상매입금 아니야 이래야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복수거래죠. 그래. 어머나 왜 복수거래? 요 두 개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자본적 지출, 하나는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자산처리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처리죠. 뭔 얘기요? 그러고 있으면 회계이급 갔다 오세요. 자 갑시다. 9월 5일 날 날짜 0905 그리고 증빙이 세금계산서였으니까 매입과세 50일 품목이 복수거래라며요. 복수거래 해놓고 문제에 주어진 거 증축공사 요걸 그대로 입력하는 거죠. 여기다가 증축공사 그 다음에 수량단가 이런 거 없으니까 공급가액에 3,500을 적어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색 페인트 칠하는 거 도색공사 그래놓고 공급가액을 200 적어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올 때는 ESC 해도 되고 F7 눌러도 되고 탭을 눌러도 됩니다. 그래놓고 자 뭐뭐뭐에 찍혔고요. 거래처가 다고쳐였지. 다고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1번요. 분계 혼합 3번. 그리고 차변의 기본 세팅 원재료인데 두 개로 바꿔야죠. 자, 하나는 자본적 지출, 하나는 수익적 지출. 증축공사는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로 바꿔줍니다. 얼마요? 3,500? 네, 3,500.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 페인트 칠, 수선비로 처리하잖아요. 수선비. 그리고 공장 건물이죠.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로 입력해야 돼요. 800번대 쓰면 틀려요. 분계는 계정 과목은 수선비 맞는데 500번대가 아니라 800번대 줬다. 틀립니다. 200. 그리고 대변의 거시기 뭐시기더라? 일부 1,000만 원은 외상매출금하고 까기로 했잖아요. 그 외상매출금으로 깝니다. 외상매출금 원래 차변에 있던 거니까 대변으로 까. 1,000만 원. 1,000만 원 까고 나머지는 미지급금. 외상매입금이 아니에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그래서 요거 함정이라면 함정입니다. 요게 미지급금이 함정이라면 함정입니다. 근데 우리 세무이급이잖아요. 우리 수준이 이 정도는 맞출 수준이죠? 난 아닌데. 양심에 발을 넣고 찔리는 사람은 얼른 이론부터 복습하셔야 돼요. 사실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실력이 없으면 자격증 의미가 없어요. 요 정도 가지고는 실력도 아니야. 기본이지. 함정이라면 함정이지만 어쨌든 요 정도는 이겨내야 됩니다. 넘어가요. 이제 끝났네. 매입 매출점표 끝났네. 이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10점이죠. 가끔 9점짜리 나올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 10점. 문제 2개 나오죠? 근데 문제 2개 나오는 거 치고는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문제 하나는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짧게. 근데 이건 좀 커 보이는데 일단 1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2021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의 대손세 공제 신고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도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나오니까 그럼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여기도 확정이라고 써 있지만 대손세 공제는 확정 시에만 가능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대손세 공제는 확정 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공급 대가에다가 곱하기 110분의 10인가? 이건 자동으로 나오니까 사실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뭐 할 게 뭐 있나? 또 뭐 있죠? 대손에서 할 게 뭐 있죠? 그리고 매출채권, 매출과 관련된 그 외상매출금 받으러 매출채권에 대한 것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여금 이런 건 안 되죠. 매출채권만이라고 판단할게요. 그 다음 또 뭐 있지?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저기 소액 부도는 부도된 날로부터 6개월인가? 6개월 경과 시에만. 그죠? 또 뭐 있지? 저기 뭐 있지? 소액은 얼마죠? 옛날에 2였죠. 지금은 30이죠. 그 다음에 또 몇 년 경과되기 매출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까지? 10년. 5년에서 10년도로 바뀌었죠. 이것도 10년 개정된 겁니다.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아까 30만 원 그리고 아까 뭐였지? 10년 이런 것들 이
10년 이런 거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이 뭐냐 이것만 보잖아요. 대부분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 이 내용 여러분 실기 강의로 가면 이런 거 다 정리돼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딱 살펴보고 오셔야 됩니다. 1번 갑니다. 이거 뭐요? 지금 이 문제는 2021년 문제인데 19년도에 당사에서 사용했던 비품을 신라상에 33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외상으로 팔았고요. 비품이었네. 상품도 아니고 비품이었어요. 근데 비품 판매하는 거 금전 대여하고 우리 뭐 비품, 상품 이런 거 매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영업 활동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죠. 그 외상으로 팔았었대. 근데 2021년 6월에 대표자가 실종되어서 대금을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대요. 그럼 결론은 대손된 거지요. 그럼 이것도 해당되는 거죠? 입력하면 돼. 그럼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빨리 골라내야죠. 입력은 좀 이따 하죠. 두 번째 이건 뭐예요? 2018년 왜 이렇게 길어? 몇 년 전이야 벌써. 3월 달에 민교전자의 제품 판매했던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1100이었대. 근데 법률상 노력을 다했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3월자로 소멸시 완성됐대요. 그럼 이것도 대손세 공제에 해당되겠죠. 3번 2021년 1월 달에 순호 상사에 판매하고 받은 어음 2200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요. 2021년 6월 달에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부도됐으니까 못 받게 되었으니까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없등. 아까 부도 6개월이라는 말 했었었죠. 지금이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잖아요. 지금 6월이야. 지금 아직 몇 달 안 지났어요. 5개월밖에 안 됐어. 그럼 결론은 얘는 입력하면 앙대용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하면 안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여러분 그 지문 1, 2, 3번을 샥 치워버리면 돼. 샥. 마지막 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이 써 있어요. 2020년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어쨌다고요? 채무자가 파산했대. 그래가지고 대손세 공제를 받았었는데 770 부가세가 포함된 770 중 2,31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수령 받았대. 작년에 못 받을 걸로 결정이 돼서 파산 못 받을 걸로 확정돼 가지고 공제까지 받았어. 그랬는데 돈을 받았네. 그럼 공제 받았던 거 토해내야죠. 외상값 받았으니까 다시 부가세 내야지.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2020년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를 받았었대. 그리고 사유도 친절하게 써 있어. 회수로 직접 입력이나 써 있어요. 결론은 1, 2, 3, 4 중에 3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사실 문제가 평상시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문제 자료가 많아요. 어쨌든 입력해볼까요? 어디 갔지? 메인 화면. 그 중에 부가가치 모듈로 가야죠. 부가가치 탭을 눌러가지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이니까 0406. 근데 여기 대손 발생이 있고 변제가 있는데 발생은 지금 내가 왜 채권자일 때고 변제는 채무자일 때였잖아요.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시면 실기 갔다 오세요. 대손 발생 갑니다. 그럼 요 위에 거부터 발생한 날짜가 언제야? 6월 1일자 20210601 그래 놓고 대손 금액은 3300 그럼 110분의 10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냅두면 되고요. 거래처가 어디였어? 신라? F2번 눌러서 신라 상사였었지요. 사유는 뭐더라? 1번이 뭐예요? 대표자 실종이었죠. 사망실종 3번이죠. 사망실종 3번 누르면 되고 밑에 인명 다른 자료 없으면 그냥 엔터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2021년 3월 15일자죠. 20210315 그리고 대손 금액은 1,100만 원이고 그리고 금액은 자동 나오고 거시기 소멸시효 완성 나왔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거래처 F2번이 어디요? 민교전자 됐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요? 소멸시효 완성 6번이죠. 소멸시효 완성 됐고 그 다음에 문제인데 세 번째 건 안 적는다고 그랬고 마지막 건데 대손된 게 아니라 대손됐던 걸 받은 거죠. 회수한 거예요. 회수 날짜는 5월 30일 20210531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회수했잖아요. 대손 발생을 그냥 플러스 정상적인 금액으로 적었다면 회수는 거꾸로니까 반대니까 마이너스 적어야지. 마이너스 23100
마이너스 23100. 실무 때 많이 했습니다. 모르면 실무로 먼저 정리하고 오세요. 그리고 F2번 눌러서 경건하게 경건. 그 사유는 직접 입력하려면요. 7번. 직접 입력 누르고 아까 문제에 써 있었는데 대손채권 일부 회수 이렇게. 물론 아무 말도 없었으면 여기 아무 말도 없었으면 직접 입력으로 하되 해서 상가채권 회수, 대손채권 회수, 대손 회수 뭐라고 쓰든 상관없어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쓰면 돼. 근데 문제에 써 있으니까 그거 내려 써야죠. 끝. 그럼 여기서 대손된 게 130이고 회수된 게 210이니까 오히려 토해내야 되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 일단 저장해야죠. 문제에서 요구한 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시오 끝났잖아요. 부가세 신고서 얘기는 없었죠. 또 그냥 가기 섭하니까 부가세 신고서 한번 열어볼까? 부가세 신고서 04010630 딱 열어보면 여기 대손세액공제가 플러스 금액으로 나오잖아요. 왜냐면 토해낼 게 많으니까 내야 될 거니까. 근데 만약에 회수된 게 없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로 뜨죠. 뭔 나라 들으시면 실무를 갔다 오세요. 실무 서너 바퀴 돌고 오셔야 돼요. 나갑니다. 다음 문제까지 하고 오셨다 할게요. 자, 다음 문제가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죠, 참. 그리고 하나는 정해져 있구나, 참. 부가세 신고서. 이 문제 하나는 항상 부가세 신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전산세무 하는 사람들이 떨고 있는 게 있죠. 가산세가 있냐 없냐. 가산세가 어려우냐 쉬우냐. 시험에 나오는 가산세가 보통 많이 나올 땐 대여섯 개, 여섯 있죠.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거. 요즘은 학계편 안 나오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있지? 납부지연, 뭐 신고불성실, 또 뭐 있지? 영세율 과표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전자를 종이로 발급하는 거, 뭐 지연수치, 되게 많네. 어쨌든 이렇게 대여섯 가지 나오는데 가산세가 있으면 어렵고 없으면 땡큐고. 근데 우리 전산세무 예전에는 가산세가 무조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올 때도 많죠. 요즘은 전산 회계 1급보다 세무 2급 합격률이 더 높아. 넘어가요. 어쨌든 나오긴 나와요. 가산세가 있냐 없냐 있죠. 있네. 뭐가 써 있어. 그죠? 봅시다. 자, 이기 부가세 확정 신고입니다. 10월에서 12월 1일 반영해서 부가세 이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해라. 제시된 자료만 있는 걸로 가정하고 예정 누락분 전표 입력하래. 가산세도 반영하래요. 이런 가산세도 어려운데 이것도 하라니. 요즘 재미 들려서 이게 나와요. 뭐 믿으실란가 몰라도 예전에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을 때 물론 제가 모든 책을 다 보진 않았지만 다른 책에는 없었던 내용이 저는 강의할 때 했었었죠. 강의할 때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뭐 막 나오니까 설마 다른 책에 지금 있겠지. 다른 책이 예전에 없었어요. 일단 예정 누락분 이게 귀찮죠. 어렵지는 않은데 귀찮아. 전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서로 와야 돼. 귀찮아. 어쨌든 하라니까 해야죠. 까라면 까야지. 7점이에요. 자료 입력하는 것도 4줄. 자료 입력하는 게 4줄이고 추가 자료가 매출 매입 쪽에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지? 그래놓고 7점이야. 한 20점 주지. 그죠? 넘어가요. 일단 매출 내역에 전자발행 종이발급. 가만있어 봐. 우리 회사가 가만있어 봐. 우리 회사가 이게 주평화전자고 법인이죠. 법인이면 전자로 발행해야 되는데 종이 발행했어. 그럼 이게 가산세 대상인 거죠.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했으면 이것도 가산세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써 있어도 알아서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했어. 이것만 가지고도 이거 가산세 있구나. 이게 나와야 돼. 일단 입력부터 할까요? 이게 문제가 뭐 반영하랬지. 얘는 그냥 정상적인 메인 매출 내역이고 여기까지는 메인 매출 내역이고 요거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에 9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익이 확정이라면서요. 10월에서 12월인데 얘는 9월하고 9월이야. 그럼 얘는 예정 누락분. 아까 예정 누락분 전표 입력하는 거. 근데 확정 신고서 하기 전에 그럼 이거부터 할까요? 예정 누락분부터. 어쨌든 문제 중에 예정 누락분 있었으니까 이거부터 합시다. 9월 25일하고 9월 16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예정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기타 읽어볼까? 뭐 있었나? 위의 예정 누락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불러오기를 하래. 불러오기를 하래요. 나머지는 직접 입력해라. 법인카드 사용액은 공제요건 충족했고 예정신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는 걸로 가정해서 어쨌든 3개월 이내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납부지연 가산세가 또 90일로 하라네. 이게 며칠 날 신고했다고 얘기 써 있나? 그 얘기는 없네. 그냥 25일 전에만 신고했다 이거죠 뭐. 일단 그건 그거고 요거부터 합시다. 요거 예정 누락분 요거부터 해결합시다.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가지고 설라문에 이거 어디 갔어? 요거 9월 25일 9월 25일 날 일단은 뭐예요? 비사업자에게 제품을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는데 누락했대. 증빙이 현금 영수증, 증빙이 현금 영수증. 그러면 현과 어디 갔니? 현과 매출 쪽에 현과니까 어디 갔어? 22번인가요? 매출 쪽에 현과는 22번. 품목은 제품이겠죠 뭐. 그 다음에 현과잖아요. 건별 과거 현과는 공급 때까지 거라 부가세 포함이 4070이죠. 그리고 거래처가 김대웅이고 그리고 분계는 현금 매출했다면서 현금 매출 1번. 그럼 일단 이건 입력은 끝났는데 넘어가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F11 간편집계 점점점 여기를 오른쪽에 삼각형 있는 걸 클릭한 다음에 그냥 안 나오네? 그럼 다시 일로 올라와요. 이 줄로 올라와. 아까 지금 커서가 밑에까지 있어서 그래. 위로 올라와요. 다시 이 줄에 대고 다시 눌러봐요. 그럼 예정 누락분 어디 갔니? 예정 누락분이 클릭이 됩니다. 예정 누락분 클릭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확정 신고 개시 년월 2021년 이 문제가 2기 확정이잖아요. 2기 확정은 10월에서 12월이니까 10월 이렇게 되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 누락이라고 보라색으로 찍혔어요. 누락이라고. 확인 안 해봐도 되지만 이따 확인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 9월 16일 것도 이번에는 매입 쪽에 누락이에요. 날짜 16일로 바꾸시고 뭐다냐? 원재료를 현금 매입했고요. 종이세금 계산서로 받았대요. 가서 봐. 아까 위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었죠. 근데 원재료 사면서 종이세금 계산서 받은 거 가산세 없지요. 없어요. 세금 계산서 받는 거는 상관없어요. 발급하는 사업자가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했으면 가산세 있지만 받는 사람이야 전자로 받든 종이로 받든 받으면 되는 거죠. 받아 신고하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얘는 가산세 아니에요. 일단 증빙이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과세 50일, 품명은 원재료, 그리고 공급가액이 170만 원이고 그리고 거래처가 샘물이고요. 전자여 전자 아니지. 종이래매. 종이니까 부 넘어갑니다. 그냥 화살표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종이, 그리고 분계는 현금 매입했으니까 현금, 그리고 원재료로 기본 세팅돼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다시 이 줄로 넘어와서 여기도 간편 집계 및 집계 눌러서 예정 누락분 선택하시고 2021년 10월 입력하고 탭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누락이라고 반영됐어요. 자, 그래서 전표에 입력하는 건 반영이 끝났어요. 그럼 됐고, 자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엽시다.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가지고 설라분이 지금이 이 2021년 10월에서 12월이잖아요. 10월 01일, 12월 31일 엔터 치면은 다른 거 빼고 일단 예정 누락분. 매출 쪽에 예정 누락분 37만 원 하고 370에 37. 또 매입 쪽에 예정 누락분 170에 17. 방금 입력했던 거잖아요. 요거. 170에 17에 370에 37 요거죠. 어쨌든 여기 현금 거래였고 현금 영수증이었고 여기는 종이 어쨌든 세금 계산서였고 여기도 현금 거래였습니다. 어쨌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예정 누락분을 입력하는 게 시간 뺏기 귀찮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할 때 분계를 쓰고 있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가는 방식을 잘 빨리 적응하시면 시간 절약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요. 쫓기는 것보다 남아도는 게 낫죠. 남고 한숨 자고 오는 게 낫지. 쫓겨가지고 다 못 풀었는데요.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항상 나오잖아요. 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이론을 찍었어요. 자랑이 아닌데. 그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이거 이제 입력합시다. 매입자료, 매출자료 입력합시다. 지금 이제 우리 부가세 신고서를 불러왔는데 지금 우리는 예정 누락분 반영된 것만 확인했어요 지금. 자 나머지 갑시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 1번 줄에다가 3억 5천에 3,500.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도 어쨌든 세금 계산서니까 1번 줄. 아이 괜히 따로 적었네.
합쳐서 375. 375, 375. 됐죠? 매출 쪽 끝. 자, 이제 매입 쪽. 매입 쪽은 자, 세금 계산서인데 하나는 일반 매입이래요. 일반 매입이고 이건 카드 매입인데 일반 매입은 요거 10번 줄이고 고정자산 매입은 11번 줄이죠. 10번 줄에다가 설라문에 2억 9천. 그리고 자동으로 안 뜨죠. 2,90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법인 카드 카과가 어디 갔니? 카과가 14번 줄 여기다 냅다 적으면 안 적히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여기죠, 여기 일반 매입. 그중에 일반 매입, 고정 매입은 42번, 일반 매입은 41번. 2,100에 2,100 맞구나. 2,100에 210. 이것도 자동으로 안 되니까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4번 줄에 반영이 됐어요. 자, 이제 문제는 드디어 가산세가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카드는 뭐 공제되는 거니까 상관없었고 문제는 예정 신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 신고를 했대요. 근데 납부 지연이 나와. 그럼 가산세에 해당되는 게 뭐 있냐? 가산세 일단 아까 전자를 종이로 발급한 거. 가산세가 어딨냐? 가산세는 여기 26번 줄인가 여기 있죠? 26번 줄 여기 있지? 여기 있죠? 맞죠? 26번 줄.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전자를 종이로 발급한 거 써 있어요, 여기? 안 써 있어요. 근데 전자를 종이로 발급한 게 몇 프로지? 1%인가요? 그럼 1%면 지연 발급 등 여기가 1이잖아요. 100분의 1이니까 여기다 대고 전자를 종이로 발급한 게 2,500인가? 2,500을 적어주고 2,500 그리고 250 자동으로 뜨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안 적고 사실 전자를 종이로 발급할 때는 어디에 적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 적어야 되는데 여기 미발급 지연 수치도 있어요.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미발급 등에다가 2,500을 적어주고요. 근데 여기 50 나오잖아요. 50이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미발급은 2%거든. 미발급은 2%니까 전자를 종이로 발급한 건 1%거든요. 그럼 20으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그럼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연 발급에다가 2,500 쓰고 그냥 1%딱 25,000원이나 2,500 25만 원 나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밑에 미발급 등에다가 적고 50만 원 나온 걸 25만 원으로 바꿔준 거. 어쨌든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답안 어떻게 나왔지? 답안 어떻게 나왔냐? 답안 볼까? 여기 뭐야?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 미발급 등에다 써놨네. 근데 중요한 건 25만 원 받겠다는 게 포인트예요. 25만 원 받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62번에 적는 게 편하죠. 그럼 1% 자동 나오니까. 근데 전자를 종이로 발급하는 게 얼마냐? 이거 여기 설명이 있나? 작성 방법 켜기 눌러볼까? 전자를 종이로 있어요? 전자를 종이로? 없는 것 같은데? 몰라. 가려. 어쨌든 우리는 1% 외워야 돼. 그럼 여기 62번 줄이든 64번 줄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위에다 적을래요. 이건 상관없어요. 란이 따로 있는 거 아니면 어디다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세금계산서 관련 그 가산세 맞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나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지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맞으면 전자세금계산서나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다. 중복 적용 배제. 뭔 소린가 모르면 실무를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이 나오겠죠. 과소신고했잖아요. 매출 쪽에 예정 누락하고 매입 쪽에 예정 누락. 자,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뭐가 발생하지? 자, 일단 예정 누락분이니까 예정 신고를 누락했으니까 과소신고했잖아요. 과소신고했는데 자, 미납세액이 일단 얼마지? 미납부세액이 얼마일까요? 이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인데 이 문제는 뭐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출세액이 아까 여기 470에 부가세가 37이었지? 거기에서 매입세액은 요거 170에 부가세 별도니까 17만 원이었죠? 17만 원이었으면 미납세액은 20만 원이네. 미납세액은 20만 원이에요. 그럼 20만 원 가지고 이제 신고불성실에 예전에는 납부불성실인데 요즘은 납부불성실이라고 안 하고 납부지연. 늦게 냈다는 얘기지. 예정 때 낼 걸 못 내고 확정 때 낸 거예요. 90일, 3개월이네. 90일. 이래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그럼 가산세 계산할 게 두 가지. 일단 신고불성실. 미납세액이죠. 미납세액 20만 원 곱하기 10%인가요? 10% 곱하기
가산세 감면. 감면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친절하게 여기 3개월 이내라고 써 있어. 그럼 가산세가 가만있어 봐. 이거 어디까지 외워야 돼? 어렵죠? 예전에는 하나만 외우면 돼. 그냥 3개월 이내 50%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다르죠.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까지는 외우세요. 1개월 내 90% 감면. 3개월 내 75% 감면. 그래서 0.75를 감면받지요. 그죠? 감면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는 50%. 그래서 지금은 75% 감면이면 25%네. 여기까지만 하면 2만 원이고 2만 원에 25%면은 4분의 1이니까 5천 원인가? 5천 원. 5천 원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다음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이 아니고 납부지연. 저 입에 붙어가지고 아직도 납부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역시 미납세액 기준이고 곱하기 0.0. 예전에는 0이 3개 0003 빵빵빵 3인데 지금은 뻥뻥뻥이요죠. 뻥뻥뻥이요. 빵빵빵이요죠. 만분의 25, 천분의 25 헷갈리지 말고 빵뻥뻥이요 그랬잖아요. 뻥뻥뻥이요. 곱하기 미납일수. 문제에 90일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 날짜로 나오면 이게 10월 12월인데 이게 7월에서 9월까지는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죠. 그럼 10월 26일부터 원래는 날짜를 따져야 돼. 그럼 원래는 10월 26일부터 지금 확정 신고일이 여기 날짜가 없잖아요. 만약에 10월에서 12월 건 1월 25일 내죠. 그럼 1월 25일이다. 그럼 이게 며칠이죠? 1월 25일 날 신고했다. 만약에 5자가 왜 안 나와? 이러면 며칠이죠? 92일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90일로 한대. 그럼 예를 들어서 23일 날 신고했다. 그럼 이게 90일이겠지 뭐. 90일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건 이론 시간에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5일, 그 다음 11월 30일, 12월 31일, 그럼 1월 23일, 28, 6 이렇게 되죠? 맞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럼 얼마예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5,000원, 5945, 45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면 일단 5로 떨어지잖아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500원 나오나?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5945니까 4,500원. 자, 이거를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신고불성실이 있다. 보통은 과소신고다. 그래놓고 여기 작성 방법 켜기를 누르면 여기에 신나게 써 있어요. 감면 규정까지 써 있어. 다 안 외워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머릿속에 놓고 푸세요. 그래서 미납세액 20만 원 적어주고 그리고 아까 5천 원이었지? 5천 원 써주고요. 그리고 미납세액 나오면 납부지연도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20만 원 미납세액에 원래는 날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 몇 년 며칠 이렇게 문제에 써 있으면 입력하는데 없잖아요. 그럼 미납일수 90일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써지네. 확인 누르면 어차피 안 되네. 원래는 여기에서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만약에 당초 납부 기한 2기 예정이었으면 2021 7월부터 9월까지를 10월 25일까지 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납부하는 게 2022년 10월에서 12월까지 1월 달에 내니까 01 만약에 25일이면 92일 아까 제가 92일로 해드렸죠. 25일이었으면 만약에 여기가 23일이면 90일이죠. 그죠? 근데 이걸 입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에 써 있으면 이렇게 입력하라는 얘기고 여기는 안 써 있으니까 이거 입력하는 게 아니죠.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여기 빈자리니까. 근데 지금처럼 날짜를 입력했더니 자동 계산이네. 날짜를 입력했더니 자동 계산. 근데 날짜 입력 안 했으면 우리가 계산한 숫자를 갖다 넣는 거죠. 날짜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날짜 없는데 왜 고민해. 지금은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지. 원래 10월 25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만약에 1월 달에 냈다고 가정하면 만약 1월 8일 날 냈다. 그러면 이런 다 지워져 버리네. 2021 1025였는데 2022 0108이었다 만약에. 그럼 75일 이렇게 되면 가산세가 자동으로 375가 나오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그냥 날짜를 막 집어넣은 거니까 여러분은 0123 이렇게 했다고 에이 몰라 지워. 그럼 여기가 4,500원이었죠. 이렇게 날짜는 안 쓰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돼요. 더 있나? 없죠. 없어. 영세율과표 불성실이 있으면 이것도 입력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세율은 영세하고 직수출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죠. 끝났네. 자, 이래가지고 입력 끝.
그래서 이 문제는 가산세가 있어. 가산세도 입력할 게 2개나 됩니다. 좀 어려운 거죠. 3개였지. 전자를 종이로까지 3개였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3개 입력하는 거니까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뭐 빠진 거 있나 혹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빠져가지고 빠진 게 없지요? 입력했죠 아마도? 맞아요. 됐지. 75% 감면까지 있네. 됐어요. 그리고 전자를 종이로 발급하는 것까지 이미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설명 다 된 거니까 따로 할 게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4번부터는 쉬었다 합시다. 머리 좀 식히고 오세요. 머리 식힌다고 호주 갔다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좀만 쉬었다가 문제 4번부터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